모 의원이 김기현 대표한테 그랬대요. 김기현 대표가 이 부정선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원이 이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민경욱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민경욱이 어련히 알아서 부정선거 다 처리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진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려면 당에서는 정식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당론으로 너를 까고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왔을 때 권성동이 받아들인다 이러면서 나의 대변인처럼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우리가 몰랐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왜 더 카르텔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가 100만을 넘게 됩니다. 여기 아까 주간조선 여론조사인데요. 주간조선 과거 투표에 부정이 있었나? 요거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만 조사를 했습니다. 주간조선에서 했는데 과거 선거 투개표 시스템에서 해킹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누구 와서 그 결과를 뒤바꾼 게 있었던 것 같냐? 조작된 일이 있었을 것이다. 38.2. 10명 중에 한 4명 가까이가 조작된 게 있다. 없다는 게 한 반쯤 되는 거예요. 48.9. 모른다는 게 한 13%. 이 정도면 많이 개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걸 좀 기억하셨다가 그 주위에 계시는 친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한 몇 %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은 글쎄요, 한 3%, 한 5%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38.2, 40% 올라와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아까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민경욱이 옳았다예요. 우리가 또 옳았다. 부정선거를 주장한 우리가 옳았다. 자, 그 발표가 뭐냐? 통합선거의 명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쫙 써놓은 거예요. 거기 이상한 게 많았죠? 137살, 136살, 가보격장 때 태어난 분들부터 쭉 해가지고 막 있었잖아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117세, 남자는 117세인데, 그분이 이 통합, 영등포 을에 가서 전철을 타면 앉아야 되잖아요. 117세가 되니까 피곤하셔가지고 앉으려고 이렇게 병노석에 가면 왼분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좀 일어나시죠. 이러면 야 인마 너 몇 살이야? 저 117세예요.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야 인마 내가 135살이야. 내가 너 누나 내가 너 이모야 이모. 막 비켜. 아니 영등포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통합 선거의 명부를 해킹해서 마음대로 집어넣고 빼고 이게 가능하다.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국정원에서는요 간첩만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 간첩만 잡는 게 아니고 쫙 오는 사이버 해킹 해커들의 공격, 일초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하루에 수백만 번 오는 그거를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또 경보도 띄우고 그러는 엄청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 할 때도 갔었고 국회의원 할 때도 갔었어요.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아주 그 강남에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통합선거의 명부를 해킹할 수 있더라. 이 사람들이 직접 해킹을 했어요. 두 번째, 사전투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더라. 한 사람은 안 했다. 안 한 사람은 했다고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생긴 게 투표를 하러 갔더니 당신 투표했잖아요. 언제? 사전 투표했잖아요. 한글로 나오는데 아니야 싸우다가 막 나가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데서 벌어진 일이었다. 한 사람은 안 했다. 안 한 사람은 했다. 이 사람 그 빅데이터를 잘 보면 사전 투표를 안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안 한 사람들은 안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그 다 투표를 한 걸로 만들 수 있더라 이거야. 이제 저는 만들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500만 년 만에 내가 한번 뭐 투표를 해야 되겠어. 딱 가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왔지? 나 투표용지 주세요. 당신 본인이 사전 투표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거. 한 사람 안 한 사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더라. 유령 유권자도 정식 유권자로 등록이 가능. 137, 138. 137, 138은 제일 위에 너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눈에 띄어서 이거 봐. 120살도 있고 127세도 있고 막 그러나 이거 거짓말이야. 이랬지만 이게 만약에 27, 28, 29 거기에 막 섞여 들어간 거면 누가 그게 눈에 띕니까? 눈에 띄지 않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도 모른다고요. 자, 그렇게 됐고 청인은 관청인이에요. 관청인, 선관위 하는 청인, 사인, 개인 도장, QR코드를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똑같은 투표용지를 만들 수가 있더라. 가짜 투표용지를. 네? 아니, 이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해서 잘못 나온 게 화살표 투표용지고, 일장기 투표용지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되더라, 이거죠. 투표를 다른 후보에게 옮기는 일이 가능하더라.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를 했는데 민경욱 2번인데 그게 1번으로 가고 그러는 게 가능하더라. 투표지 분리기를 해킹할 수 있더라. 투표지 분리기는 연결이 하나도 안 됐다고 그랬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킹을 해요? 근데 여기에 USB 막 꽂고 그러면 막 자기가 펄떡펄떡 살아가지고 마음대로 해킹이 되더라. 투표지 분리기에 통신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통신이 되더라. 거기다가 노트북 꽂으니까 여기 이쪽으로 다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낼 수 있더라. 투표지 분류기에서 몇 장이 지금 실시간으로 딱 해서 누가 몇 장, 누가 몇 표 막 얻은 거를 이 연결해가지고 노트북이 전송을 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망이 분리돼 있고 전용선이고 다음에 거기에 아무것도 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된다. 통신이 안 되긴 뭘 안 돼. 와이파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증인을 해서 녹취까지 내서 했었는데 그런 게 다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선거리 인터넷 전용망이 전용이 아니더라. 여러분 전용망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만 쓰는 망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파고 뭐 저기 뭐 부산도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얼마나 들어요. 민경욱의 전용망을 깔아달라고 해서 민경욱 집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연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버스 전용차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울, 부산 가는 데다가 줄을 쫙 파란 줄 그어놓고 왼쪽은 1차선은 버스만 다닌다. 이게 전용망이에요. 그래도 이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는 CCTV 딱 놓고 다음에 경찰관 놓고 단속하고 다음에 그 돈을 뭐 한 10만 원쯤 올리고 그러면 무서워서 안 들어가고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전용망이라고 해놓고 저기 비밀번호를 11111 12345 어둠인 이렇게 해놨던 게 인터넷 전용선망이었고 그걸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하고 이랬던 자들입니다. 그게 국정원이 발표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들어가가지고 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해킹 방법으로 한번 해봤는데 뻥뻥 뚫리더라. 이 얘기도 나옵니다. 자체평가 국정원 보안점검 한다고 그랬더니 할 필요 없다. 우리는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래요? 하고 봤더니 국정원에서 했는데 31.5점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이 100점이라고 했더니. 그 전에 하나 뭐였죠? 예. 전 부처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국정원이 발표를 한 건데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3년 반 동안 얘기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전부 다 맞다고 한 거예요. 다음에 자 QR코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 왜 부정선거의 통로가 되고 이 비밀선거 원칙에 왜 훼손이 되는지 비밀선거 원칙을 왜 훼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QR코드라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연수을 유권자인데 군대를 가셨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가지고 전국에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누가 먼저 나와서 투표장에서 누가 1초가 더 먼저 했느냐 그거를 딱 따져가지고 이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기록되는 그 순서로 1, 2, 3, 4 여기 한 20분이라고 하면 1번부터 20번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투표장에서 발급받는 그 순서, 제주도가 됐건 경상도가 됐건 뭐 강원도가 됐건 거기서 그런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QR코드로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배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를 알면 누가 뭐 정 교수님 먼저 했는지 제가 먼저 했는지 이런 순서가 1번부터 20번까지 나오기 때문에 언제 이걸 했는지를 순서를 다 알면 해당 QR코드하고 연결을 하면 QR코드를 보고 누구의 투표용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자, 또 하나는 뭐냐면 QR코드는 보통 우리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는 요 끝에 삼각형을 딱 잘라서 요걸 따로 보관합니다. 여기에 1, 2, 3, 4, 5, 6, 7 해서 이렇게 1년 번호가 있어요. 1년 번호를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요걸 주고 삼각형만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요걸 세보면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100명 했는데 왜 이게 120장이 있지? 잘못됐어요. 여기 100장밖에 없기 때문에 20장은 부정투표지야.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자르는데 QR코드는 떼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QR코드 안 잘라요. 사전투표는 그냥 지금 들어가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겼냐? 이 QR코드를 떼지 않고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샥 하고 지나가는데 샥 하고 지나갈 때 마치 스피드, 과속 단속하는 것처럼 샥 지나가면 탁 찍잖아요. 그렇게 사진을 다 찍습니다. 사전 투표용지를 전부 다 하면서 찍어요. 찍은 다음에 그걸 디지털 이미지로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디지털 이미지에 뭐가 있습니까? 1.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는 민경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QR코드가 있어요. 다음에 거기 도장을 찍었잖아요. 누구? 민경욱이 뭐 윤석열 찍었어. 그러면 이놈 봐라. 민경욱이 윤석열을 찍었네. 요게 투표용지 하나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디지털 이미지를 누가 갖고 있다?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선관위의 주장은 뭐냐? 안 봤어요. 있긴 있지만 난 안 봐요. 보기도 싫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대마초나 마약을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나 안 피워요 이거. 야, 나 싫어해요. 잡아가면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가 학력고사 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 가방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거 볼 생각이 없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은 학력고사 못 봐요. 5년 동안. 그런데 이거를 다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이 디지털 이미지를 전부 다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이걸 안 본다고?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응? 그래서 사진의 QR코드와 기표 결과를 보면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당일 선거와 달리 QR코드를 떼지를 않고 투표함에 집어넣으니까 사전 투표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뭐 몇백만 표만 드러나고 사전 투표에서만 민주당이 항상 유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봐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이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이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걸 갖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 기각합니다, 각하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정의 증거는 이 두 개입니다. 제가 볼 때 저의 입장에서 1장의 투표용지와 파주에 사라진 이상 투표지 21장인데 사람에 따라서 다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투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는데 저는 이 1장의 투표용지가 가장 강력한 부정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1장의 투표용지는 뭐냐?
투표용지 좌하단에 이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에는 예쁘게 어떤 글이 써 있어야 되냐면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 혹은 관리관의 인 이런 글씨가 딱 예쁘게 쓰여져야 되는데 좌하단에 보니까 빨갛게 이게 뭉개져가지고 빨갛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장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빨간 원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기 투표용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장기 투표용지가 딱 나왔을 때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냐? 이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만년 도장이라서 우리 만년필에 잉크 넣듯이 옛날에 그게 없어서 계속 찍어서 썼는데 그거랑 똑같이 옛날에는 인주를 계속 찍었지만 지금은 그게 한번 찍으면 잉크가 촥 하고 나와서 계속 10,000번을 찍어도 인주 없이 찍을 수 있는 만년 도장인데 그거를 모르고 인주를 찍으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인주가 필요 없는데 인주를 여기다 왜 갖다 놔요? 선관위의 준비물 중에 인주가 없어요. 인주를 어디 자기 사가지고 왔어? 인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게 한 장 나왔으면 말이 되지. 1000장이 나왔어요. 1000장. 1000장이 100만 장 중에 1000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날 요만한 교실에서 197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1974장 중에 1000장이 일장기 투표용지예요. 그걸 찍으려면 몇 시간? 6시간 반 동안 찍어야 돼요. 6시간 반 동안. 6시간 반 동안 시뻘건 걸 계속 찍을 때 옆에서 안 말립니까? 야, 뭐해, 임마, 너. 공무원 자식이. 임마, 너 큰일 나, 이러다가 잘려. 잘해.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이걸 갖고선 항의를 안 합니까? 아니, 항의하면 바꿔주면 되는데 항의를 왜 안 해요? 자, 그리고 그 투표 참관인이에요. 관리관. 투표 관리관이 뭐라고 했냐? 투표 관리관이 그랬어요. 자기 대법원에 나와가지고 선서하고 1. 나는 이런 걸 찍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찍어야 될 때 자기가 찍지 않았대. 2. 만약에 나 말고 이 부하 직원이 찍었다면 그건 내가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3. 여기 좁은 공간에서 내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게 과반, 투표용지의 과반이 이런 게 돌아다녔으면 내가 내 눈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런 게 돌아다녔으면 1000명의 그 유권자 가운데 적어도 몇 명은 이게 뭐예요? 바꿔줘요. 라고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증인이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대법관은 그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게 이 사람 말대로 이게 없었던 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부정이 개입한 거네. 투표지 증감이 있었을 수 있겠네. 다만 한 장이 그래도 그런데 1000장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재선거, 재투표하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서운 사실이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그렇게 왔고 국정원의 그 훌륭한 것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다뤄야 되는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하는데 여기 빼놓았던 우리가 5개로 싸웠어요. 첫 번째 법정 투쟁, 두 번째 국제 투쟁, 세 번째 아스팔트 투쟁, 네 번째 시민 감시 투쟁, 5번째 제도권 투쟁. 이 5개를 갖고 우리가 계속 싸웠는데 하나 더 한 게 이제 바로 문화 투쟁입니다. 이제 자꾸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정 투쟁은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고, 국제 투쟁도 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백악관에 제가 들어가서 NSC 사람들과 에게 브리핑도 하고, 이래서 소기의 성과가 진행 중이고, 세 번째 아스팔트 투쟁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이 뭐 하는 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이제 수위를 낮추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선거 감시 투쟁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고, 제도권 투쟁은 우리들이 직접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압력도 주고 뭐 밥도 사주면서 얘기도 듣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줬다면, 그게 아니고 직접 우리 중에 한 사람이나 적어도 한 사람만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 기치를 높이고
법 개정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문화 추정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대만, 독일, 미국까지 해외 로켓도 해서 만들었습니다.